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팔고 다니냐고 물었다는 내용인데요. 녹취에서 명 씨가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 전 의원이라면서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나눈 대화입니다. 김 여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말합니다.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 말고 다 터졌잖아.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그 명태균이가 김영서의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서한테.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MBC 보도로 대통령 부부의 첫 해외 순방길에 김 여사 지인인 민간인이 탑승한 사실이 공개돼 비선 논란이 일던 무렵입니다. 추가 논란을 우려한 김 여사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말조심하는지를 직접 확인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전전긍긍한다면서 본인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 문제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기라. 본인이 김 전 의원에게 항상 입조심을 당부했다면서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시켜줬는지도 설명합니다.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종인 만날 때 아무도 연락하면 안 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우리 누나 이제 바깥에 3시간 기다리는데 그래갖고 김건희가 놀래 자빠지는데 그걸 데리고 가서 소개한 사람들. 명 씨는 오선 중진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요즘엔 지시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선이가 나한테 약속한 거는 2년 동안 시킨 대로 한대. 서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내가 하기로 했어. 내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재선해야 되겠다고. 쥐가 시키고 그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앞서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국민으로서 한 말이라며 단순히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녹취가 사실이라면 김 여사도 의혹의 무게를 인지했다는 뜻인 만큼 파장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을 앞둔 올해 1월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건진법사가 공천을 줬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대통령과 여사의 녹음이 없었다면 어쨌겠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의 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실제 당선 이후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 절반이 명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어 검찰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앞두고는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 씨가 올해 1월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전 선거 공천이 무속인 건진법사 덕분이란 말을 하고 다닌다며 화를 낸 겁니다.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명 씨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언급합니다.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알았어요. 그거 하면 다 죽어. 명 씨가 관련 녹음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이를 근거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전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지키지 않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갈 때까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고. 진짜 지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딱 돌아가고 내한테 딱 태클 걸대.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와 돈을 주고받은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때 쓰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예전 휴대전화 3대를 모두 처남에게 버리라고 했다는 검찰 진술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버렸는지, 그럼 어디에 버렸는지 모두 의문투성입니다. 계속해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대선 기간 쓰던 휴대폰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패턴 잠금을 잊어버려
포렌식 업체에 맡겼는데도 열 수 없었다는 겁니다.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 휴대폰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녹음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대선 때 썼던 휴대폰이라면 공천 거래 의혹을 밝힐 결정적 단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공천 거래 의혹 모두 지난 대선 기간 때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럼 휴대폰은 누가 어디에 버렸을까요?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처남에게 예전에 쓰던 휴대폰 3대를 모두 넘겼는데 처남이 마창대교에서 버릴까 묻기도 했지만 실제로 어디에 버렸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렸겠지요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버렸는지 모른다는 말이나 잠금이 풀리지 않는다고 휴대폰을 버렸다는 것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명 씨가 또 압수수색 이후에도 대통령과 통화를 공개하겠다고 했던 만큼 실제로 버렸는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는데. 휴대폰을 버렸다는 장본인, 명 씨 처남은 MBC에 검찰 조사 때 모두 말했다고만 했습니다. 검찰이 휴대폰 확보에 실패한다면 늑장 수사, 뒷북 압수수색 비판에 이어 수사 공정성에도 의심이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젯밤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명태균 씨는 용산을 향해서는 송구하다고 했지만 언론을 향해서는 삿대질을 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자신은 국민으로서 의견을 낸 거라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는데 대통령 부부와 통화하며 국회의원 공천을 언급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혜리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하지만 공천 발표 하루 전 명 씨가 한 말들을 들어보면 누구나 하는 추천이 아닙니다. 명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난호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권성동이가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그래서 윤상이 끝났어.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고 했다는 말도 맞아떨어집니다. 명 씨는 또 강혜경 씨에게 한 말들은 너스레였고 오버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내 없으면 안 돼. 내가 만든 회사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기자회견은 송구해서 못 봤다며 용산을 향해서는 몸을 낮췄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 이전을 조언했다며 과시했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예전에 거기 사냥터다 수많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취재진의 불편한 질문에는 버럭 화를 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그거야 본인이 지금 신용불량증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당신이 가짜뉴스 다 퍼뜨렸잖아! 명 씨 변호인은 이번이 마지막 조사라고 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대질 등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네, 법조팀의 윤삼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윤 기자, 명태균 씨의 새로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더 짙어졌는데 이렇다면 국민으로 의견만 냈다는 명 씨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된 건 올해 1월 통화죠.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건진 법사가 공천 줬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며 비속어를 써가며 화를 내는데요. 앞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좀 해줘라고 공관위에 그랬다고 하자 명 씨가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연결시켜보면 명 씨가 김영선 의원 공천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김 전 의원 당선 이후 의원 세비 절반을 거의 월급처럼 명 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공천 성공 대가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 씨 말을 계속 들어보면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이 가장 큰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 통화 녹음을 좀 살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녹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까지 명 씨는 언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적 통화를 공개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고요.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이런 게 2,000장 정도 된다고도 했습니다. 예. 근데 검찰이 명 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이 공천 개입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도 검찰이 확보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명태균 씨의 돈 거래 문제에 그친다면 당장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안 그래도 늑장 수사다, 뒷북 압수수색이다 말이 많았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사건도 검찰은 김 여사 주거지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니까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수사도 명 씨의 휴대폰 확보 여부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냐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휴대전화를 찾는 것보다는 그 휴대전화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이걸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상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한 공장에서 오늘 새벽 폭발과 함께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집이 흔들릴 정도의 큰 폭발음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타워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다들 큰일 났는데? 저 안에 소방서가 안에 있거든. 저 옆에 다 퍼졌으면 큰일 나는데. 화염과 함께 집이 흔들릴 정도의 큰 폭발음이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쾅쾅 하는 소리, 대포 쏘는 소리가 한 5번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화염과 뭐 벌거스물이 한 그런 구름하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화재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이 대피했고 1명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돼 40여 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불이 난 50m 높이 건물에 접근이 힘들어 진화에 5시간이 걸렸습니다. 파이넥스 3공장은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철강 생산 시설로 쇳물 재료가 한데 모이는 용융로 주변 설비에서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화재 원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요. 명확하게 화재 원인이 나와 봐야지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12월에도 용광로 설비 화재로 인해 화염과 함께 장시간 검은 연기가 배출돼 포항 시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잊을만 하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런 불안감, 대기 오염, 연기, 분진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포항 시민의 몫으로 오기 때문에 철저한 해명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포스코는 불이 난 파이넥스 공장이 복구될 때까지 다른 용광로 3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제품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자신의 딸 친구를 부정 채용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회장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고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는 정부의 점검 결과도 나왔는데 대한체육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입니다. 훈련 생활 지도관 1명을 뽑는다는 건데 연봉은 세전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진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관리와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하는 자리인데도 특별한 자격 요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당시 채용된 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딸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딸 친구의 이력서를 전달까지 해줬고 이 간부는 면접에 들어가 해당 지원자에게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이 회장이 자격 요건을 낮추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 연봉을 깎아야 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하니 회장께서
이런 어떤 XXX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크게 화를 내고 점검단은 또 이 회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 일부러 지방 일정에 참석했다며 일정이 일찍 끝났는데도 진천 선수촌 주변 식당에서 밤늦게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국회를 참 우습게 보고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사유로 행사까지 임의로 만들어서. 이 밖에도 국무조정실은 부당한 물품 후원 요구와 예산 낭비, 부적절한 올림픽 참관단 운영 등을 이유로 이 회장 등 체육회 간부와 직원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비위 점검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다 보니 자료 제출 요구에 미흡했을 순 있다면서 엄정하게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막말을 일삼아 논란이 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오늘 탄핵됐습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 임현택 의협회장은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리고 마지막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출석한 대의원 224명 중 무려 170명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안이 가결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네, 신경이라도 짧게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아니면 혹시 전공이나 의대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임 회장이 탄핵된 데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쏟아낸 막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처방을 잘못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썼고 7,500명의 의대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서는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말을 남겨 물의를 빚었습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이나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했고 전공의 의대생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도 불신임 사유로 꼽혔습니다. 의협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비대위원장은 오는 13일에 선출할 계획입니다. 내일 야당과 의협이 빠진 반쪽짜리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비대위가 꾸려지면 의협의 참여 여부도 다시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도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키포인트 자체는 용산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냐. 비대위 체제에서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주요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는 의정 갈등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러시아에 파병 중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본격적인 교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간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조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투항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우리말로 제작됐는데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면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도자 김정은의 노예적 족쇄와 그의 선전의 환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TV와 난로가 갖춰진 북한군 숙소로 소개된 영상. 러시아군이 북한군과 소수민족으로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안내물도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북한군과의 전투가 임박했다며 관련 동향을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전투 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많은 보고를 받고 있다며 전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확전의 징후가 짙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앞서 북한군과의 소규모 교전에 따른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며 북한군 추가 파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1,000 частина цих військ вже брала участь в бойових діях і проти україн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Так, є вже втрати. це факт.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기류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양국이 전쟁 상황 발생 시 즉시 군사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Ратифицирован наш договор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Там есть статья 4. 북러 조약 발효는 이제 북한 서명만 남았습니다. 북한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에 대응하는 구실로 북러 조약이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한반도 자동군사 개입까지 현실화된 상황. 한국 전쟁 이후 전쟁 위험이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현 상황을 양소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북한을 마주보는 경기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 확성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북 바로 옆이에요. 짐승 소리에 귀신 소리에 뭐 무슨 따발통 소리 말도 못해. 북한은 남북을 잇던 육로를 완전히 끊고 그 자리에 장벽을 세웠습니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여 년 이어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사라졌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전단이 서울과 평양에 뿌려지고 이 전단은 위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솔직히 놀랬죠. 저희가 이제 있는 자리가 용산이거든요. 용산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하고도 가까운 자리인데 현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힘에 의한 평화. 이를 위해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일본과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확장해 통일을 추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현 정부의 태도에 북한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붕괴를 꾀하고 있다며 남한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주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정찰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이제 핵무기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쏠 수 있다고 밝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호적으로 그 공포의 균형을 잡는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대치 국면이 더 강화되고 대화의 통로는 지금 다 막힌 상황이고. 최근엔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해 남북의 긴장은 한반도 밖으로도 확장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황 분석팀을 파견하고 무기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혀 남북 대리전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반 남북 관계는 수십 년 전 과거로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공세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으로 막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당일인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을 주장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꼬가 트인 걸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좀 뭐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우리 당내 조금 이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의견은 가감 없이 청취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으로 민심에 부응할 수 없다며 김 여사 특검법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까지 모두 열어놓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으로 지금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즉각 수용하십시오. 임기 반환점을 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지난 2년 6개월은 김건희에게 박절하지 못해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발 나아가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탄핵의 시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집회로 대통령과 정권을 압박하면서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새 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며 사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왔는데요. 그런데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며 발생하는 미세 입자 역시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환경인 전기차도 내연기관차보다 무겁기 때문에 더 많은 타이어 미세 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럽은 곧 관련 규제에 나선다고 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실험실에서 자동차가 시속 60km로 주행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타이어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밑에는 검은색 가루가 쌓입니다.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작은 입자들이 떨어져 나온 건데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화학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이제 깔리게 돼가지고 빗물과 만나서 침출수가 생기게 되면은 해양 생태계까지 큰 영향을.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했더니 30% 가까이가 타이어 분진에서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타이어뿐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 오염을 유발합니다. 특히 도심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자동차 주행 중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배기가스에 포함된 것보다 2배 많았습니다. 교통량이 많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차량 대수가 많아지면서 증가하게 되고요. 또 이제 속도가 빠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가 빨리 가니까 뭐 제동할 때 제동 마찰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로 알려진 전기차의 경우에도 타이어에서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배터리 탑재로 인해서 보통 20% 이상 무겁거든요. 무거우니까 당연히 타이어 마모도 20% 이상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 입자들을 배기가스와 구분해 비배기가스라고 부릅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에 비배기가스를 포함시켰습니다. 순수 전기 승용차와 승합차는 1km 주행 시 3mg 이하, 내연 기관차 등은 7mg 이하의 배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와 타이어 업계 역시 이제는 비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는 장교 정신교육 강연자로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된 인사를 초빙하고 방첩사에 전두환 노태우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의 행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에 끼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강등 위기에 놓였던 K리그 전북이 대구를 꺾고 잔류 희망을 키웠습니다. 반면 인천은 창단 후 처음으로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위 대구와 11위 전북의 맞대결. 전북은 후반 24분 김진규의 슛이 굴절되면서 행운의 선제골을 따냈습니다. 후반 40분엔 교체 투입된 두 선수 이승우와 권창훈이 추가골을 합작했고 종료 직전 이번엔 이승우가 직접 쐐기골을 터뜨린 뒤 모처럼 특유의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전북은 10위로 뛰어올라 일단 강등 직행은 면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요한 경기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시즌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승리를 원했던 최하위 인천은 대전의 공세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전반 6분 마사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9분 뒤엔 안톤에게 추가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제르소가 전반 막판 만회골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최하위가 확정된 인천은 잔류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창단 후 처음으로 강등됐습니다. 서울은 마지막 홈 경기에서 K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 50만 홈 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울산 플레인 코치 박주영은 친정팀 서울을 상대로 교체 투입돼 감격적인 은퇴 경기를 치렀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롯데의 마무리 투수 김원중이 자신의 상징이던 긴 머리를 자르는 모습입니다. 초심을 찾기 위해 머리를 정리했다며 4년간 최대 54억 원에 잔류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 이틀 11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이 포근했는데요. 내일도 한낮에 서울이 21도, 광주가 22도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니까 체온 조절은 부지런히 힘쓰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출근길 경기 남동부를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안개가 짙어져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최소 10m까지도 좁혀질 수 있겠고요. 이 안개 속에는 대기 정체로 인한 미세먼지까지 뒤엉킬 거로 보입니다. 주로 수도권과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지겠고 모레는 서쪽을 중심으로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해안과 제주 지방은 갈수록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내일은 전국이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높은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까지 동해안 지방에서는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기온 10도 안팎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서울 21도, 대전 20도, 부산 2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수능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는 비가 올 텐데 날이 크게 추워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